순학정급여 부채 주석 공시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퇴직급여에 대해서 확정급여형, DB형이라고 하는 확정급여 제도를 가지고 계신 회사들은 순학정급여 부채를 재무제표 부채에 계상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순학정급여 부채는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와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 그 차액을 순학정급여 부채로 주석에 이제 공시하게 됩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게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아셔야지 주석 작성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방식은 예측 단위 적립 방식이라고 해서 회사의 전 종업원이 미래에 언제 퇴직할 거고 그때 줘야 되는 퇴직금이 얼마인지를 추정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모든 회사들이 다 외부 계리 전문가를 통해서 얻고는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의 종업원이 언제 퇴직할 거고 라는 걸 추정할 때는 크게는 두 가지 가정을 아셔야 되는데, 그게 하나가 이직률이고요. 또 하나는 사망률입니다. 이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의 종업원이 언제 퇴직할지를 모든 회사는 추정을 하게 되죠. 작은 회사들은 보험개발원 데이터를 쓰고요. 큰 회사들, 10,000명이 넘어가는 큰 회사들은 회사의 과거 데이터를 직접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직률과 사망률을 일반적으로는 인구통계학적 가정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각각의 퇴직 시기를 추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줘야 되는 퇴직금을 추정하는데, 그 퇴직금을 추정하는 데 들어가는 팩터가 바로 임금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임금 상승률까지 추정이 되면 일단 각각의 종업원이 퇴직하는 시기에 얼마의 퇴직금을 받게 될지가 추정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이거를 올해 말 시점의 현재 가치로 땡기려면 우리 회사의 할인율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할인율까지 하면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가 나옵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사례에서 2017년 말 기준으로 따지면 1,500이라는 숫자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구통계학적 가정 이외에도 할인율과 임금 상승률을 보통 재무적 가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1,500이라고 하는 기초의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는 연중 변동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그 종업원 중에 일부가 퇴직을 하게 되면 회사는 확정급여 채무에서 일부 퇴직금을 지급하니까 확정급여 채무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들이 1년 더 근속을 하게 되면 그 1년 더 근속한 분에 대해서 회사의 확정급여 채무 지급분, 지급 의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확정급여 채무는 증가하게 되는데, 그걸 보통 단기 근무 원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미래에서 현재 가치로 땡겨오면서 금액이 점점 작아졌는데, 이게 다시 미래로 가면서 미래 가치가 되는 효과, 이로 인해서 확정급여 채무가 증가됩니다. 이거를 이자 비용 또는 이자 원가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확정급여 채무는 지급과 단기 근무 원가, 이자 원가의 효과로 인해서 사례를 예를 들면 기말에 1,700이라는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 금액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금액을 그대로 올해 말에 쓰냐? 그렇진 않고 올해 말에는 새로운 가정치, 작년에 했던 가정치와 변동이 있는 재무적 가정과 인구통계학적 가정을 써서 새로운 가정치를 추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금액이 1,800으로 나왔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계산했던 1,700과 1,800의 차이를 우리는 확정급여 제도의 재측정 요소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타 포괄 손익을 통해서 이익잉여로 대체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일단은 확정급여 채무의 기본적인 플로우를 좀 이해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셔야 될 거는 이 확정급여 채무에 대해서 어떻게 주석에 공시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 회사 재무제표 주석에는 첫 번째, 우리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 회사가 만약에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했으면 확정급여 부채를 구성하고 있는 확정급여 채무는 어떠한 변동이 있었고 사회적립자산은 어떠한 변동이 있었는지를 주석에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까지 가치는 기본적으로 기초금액이 있을 거고 단기 중에 변동은 단기 지급액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단기 근무 원가와 이자 비용으로 인한 확정급여 채무의 증가분이 있을 거고 이 금액과 재측정한 금액과의 차이인 재측정 요소의 금액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재측정 요소 금액을 한 줄로 써도 됐는데 2013년에 종업원급여 기준서가 개정되면서 지금은 모든 회사들이 다 재측정 요소 금액을 인구통계학적 가정으로 인한 재측정 요소의 변동분, 재무적 가정으로 인한 재측정 요소의 변동분으로 구분해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모든 회사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인구통계학적 가정은 사망률, 퇴직률이었고요. 재무적 가정은 임금상승률, 할인율이었습니다. 이렇게 확정급여 채무의 공정가치의 변동 내역을 보여주고 추가적으로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의 변동 내역까지 보여주고요. 추가적으로 주석에 공시하셔야 될 거는 회사가 외부 연금기관에 불입하고 있는 사회적립자산이 어떤 상품에 투자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게 지분 상품에 투자되는지 채권 상품에 투자되는지 또는 아니면 그냥 가장 안전한 예금 상품에 투자되고 있는지 그 투자 상품에 대한 주석을 추가적으로 공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데 들어간 할인율과 임금 상승률에 대한 정보를 공시를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금융상품 주석에서도 나왔던 민감도 분석이 이 확정급여 채무 주석에서도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추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추정에 들어가는 할인율과 임금 상승률이 실제로 우리 회사 확정급여 채무 계산할 때 쓰인 숫자가 있긴 하지만 그 금액이 1% 올랐거나 그 금액이 1% 떨어졌을 때 우리 회사의 확정급여 채무의 변동이 얼마나 되는지라는 걸 보여주는 걸 민감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정급여 채무 주석 공시하실 때는 이 민감도 분석을 반드시 공시하셔야 된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많이들 놓치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순확정급여 부채 주석은 이게 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기 근속자에 대한 포상 제도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근속이면 뭐 동남아 여행을 보내드리고 뭐 20년 근속이면 유럽 여행 보내드리고 아니면 10년 근속이면 금 몇 돈을 드리고 하는 장기 근속자에 대한 포상 제도 이것도 미래의 장기 근속에 대한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DB형의 확정급여 채무 현재 가치 계산하는 로직과 똑같이 우리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요지는 계리보고서를 이거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로 인해서 계리사에 하나 더 의뢰해서 받으셔야 되는 거죠. 이 로직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의 로직과 똑같습니다. 다만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 부채는 재측정 요소를 확정급여 채무와 달리 그 금액 효과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단기 손익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돼 있다. 그 정도만 차이가 있고요. 어찌됐건 장기 근속자에 대한 포상 제도가 있으면 재무상태표에 기타 장기 종업원 부채로 표현하든 아니면 재무상태표에는 기타 부채로 표현하고 추가적으로 시산단으로 관리하건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순확정급여 부채 관련된 주석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